7호선 연장과 GTX 신호선 건설 등 최근 교통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양주시의 아파트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타지에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한 달 새 1억 넘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로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0곳 가운데 한 곳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기준치보다 38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포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가 산불 실험센터가 준공돼 대형 산불 실증 시험 등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양주시는 과거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곳 아파트값이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 호재에 따른 여파로 분석이 되는데 서울에서도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5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달 같은 면적이 4억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입주 때보다는 따로 올랐죠? 저희도 보기는 지금 한 7억 정도는 보고 있어요. 양주 덕정동의 이 아파트 역시 최근 한 달 새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방에서 매수 문의가 이어집니다. 경기도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부사발 아니면 노원. 1월 둘째 주 양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35%, 전국 1등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과 큰 격차를 보이고 경기 남부 대도시와 비교해도 독보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0%대를 기록하던 상승률이 새해 들어 2%대로 수직 상승한 점은 이례적입니다. 이 시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앞으로 5년 뒤 7호선을 타고 양주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가 7호선 양주 연장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지난해 양주 지역 최고의 희소식이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일단 착공을 한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약속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시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 신호선 기본 계획이 고시돼 연타석 홈런이 터졌습니다. GTX선이 예정되어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역세권 주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들이 경기 북부 지방, 특히 저평가되거나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말 양주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점,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 역시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8명 발생해 8일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134명, 해외 유입 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1일 0시 기준 18,65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사망자는 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403명이 됐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63.6%로 전날과 차이가 없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29개로 5개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최근 1년이 지났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300명을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코로나19 사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손성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음료 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커피를 마실 때 마스크를 낀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고 거리두기는 생활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우리의 1년은 어땠을까요? 해볼까요? 소리 내볼게요. 소리 한 번만 내볼게요. 소리.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의료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터에서 오늘도 버티는 중입니다. 솔직히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냥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 뒤 코로나19는 지역사회로 번졌습니다. 은평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28명, 양천구는 896명으로 늘었고 두 지역에서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세 번의 대유행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와 요양병원 등 일상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감염병이 처음이었고 물론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고비가 있었죠. 지금 현재 유행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유행이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또. 2주 전 해외에서 입국한 장인숙 씨는 자가격리 마지막 날 두 번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격리 기간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일단 사람들 만나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소통을 못하니까. 네. 주택가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전세영 씨. 코로나19 직격탄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1년을 기억하는 장면은 텅 빈 가게와 마스크뿐.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을 결정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잔인했습니다. 북적북적했던 가게가 뭔가 텅텅 비어있고 밖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가게들이 다 비어있는 모습? 이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경로당과 복지관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 운영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갈 곳마저 없어진 지난 1년. 거리에서 만난 어르신의 유일한 낙은 종이접기였습니다. 원래는 이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복지관에 많이 활동했었잖아요. 근데 작년 2월 달까지 하고 못하니까 계속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래갖고 종이접기를 시작했어요. 취약한 계층들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위기 자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 코로나19 1년, 지역에선 하루 평균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중 4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누구도 끝을 장담할 수 없고 예측마저 힘들어진 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을 받아들이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의 동포까지 포함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보건 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 방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다며 선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강도도 더욱 강해지고 더 깊고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더한 1,399만 명입니다. 1조 4천여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처럼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병행해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때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사는 방역 진행 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 안에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영업장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이 선별 지급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로 휴업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업종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별 지급 규모는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선별 지급 예산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영업장은 보편 지급되는 1인당 10만 원 외에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0곳 가운데 한 곳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도내 교육복지시설 221곳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3%인 2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4곳, 지역아동센터 3곳, 병설 유치원과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이 각각 1곳 등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실내 정수기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38배 이상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는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음용을 중단하고 청소와 소독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수 수질 검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부적합 시설의 지하수 음용 중지, 생수 사용 등 식수원 변경과 함께 용도 변경, 시설 개선, 상수도 사용 검토를 조치했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3곳이 조치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도 3분기까지 수질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포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가 산불 실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포천에 대형 산불 실증 실험이 가능한 국가 산불 실험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국가 산불 실험센터는 실험실과 연구실, 강의실과 연료 보관실 등 연구시설을 갖췄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실험센터가 우리 산림에서 수확한 나무송을 이용해 지어졌다며 그동안 목재가 불에 약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로 여러 문학상과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포천시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포천 38 문학상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서 지역의 시름이 깊습니다. 기성 문학작품을 도용해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한 손모 씨가 포천 38 문학산 대학부 우수부에 뽑혀 상품과 상패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천 38 문학상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된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 등 포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공모전의 의미도 지닌 만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국내 50억 건 이상의 논문과 문학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용 여부를 엄중하게 따지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시의회는 포천의 정신과 역사, 빼어난 자연 경관을 기리는 뜻깊은 공모전에 발생한 일인 만큼 슬프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혜옥 포천시의회 의원은 원래 좋은 취지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공모와 심사에 치밀한 준비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천시는 손 씨의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 환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 안내 로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봇으로 불리는 안내 로봇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장과 엘리베이터, 화장실 안내 등을 돕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자들의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선보이는 등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오봇을 평일 오후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